내 이름은 기쿠타 요시이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두고 벌인 진흙탕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내 아카네와 결혼한 건 내가 26살 무렵이었고 아내는 당시 24살이었다. 흔히 말하는 혼전 임신 결혼이었고 게다가 태어날 아기는 딸 쌍둥이였다. 첫째 마유코와 둘째 마유카는 쌍둥이답게 얼굴도 똑같았다.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우선 첫째 마유코는 엄마, 이거 봐. 버리고 와! 야생의 아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 활동적인 성격으로 벌레도 자주 잡아와서 기르는 아이였다. 둘째 마유카는 성격이 얌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며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다. 아이들은 10살이 됐지만 타고난 성격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마유코는 더욱 알가닥이 되어 체육은 잘했지만 공부는 못했다. 게다가 가끔씩 남자애랑 싸워서 불려가는 일도 자주 있었다. 마유카는 우수한 성적에 선생님도 놀랄 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현재 배우고 있는 피아노에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아빠인 내 눈엔 둘 다 귀여운 내 딸이었고 차별 없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다. 딸들도 서로 성격은 달랐지만 사이는 좋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나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은 알아서 차려 먹어. 마음이 서로 식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뭐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 이렇게 평범하지만 나름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왔다. 회사가 부도라고? 게다가 사장이 야반 도주를 해서 퇴직금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직이 되고 만 것이다. 아내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수입원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당시 나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저축한 돈은 있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꼭 직장을 다시 구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질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어두워진 얼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내가 이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던 어느 날 조금 늦게 집에 왔는데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전화 좀 받아봐. 미안해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없긴 왜 없어? 내 마음이 어떤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다 작성된 이혼 서류가 책상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망가는 건 좀 그렇지.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지금 생활이? 그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생활. 난 더는 못해. 당신 고생시킨 거 그건 정말 미안해.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최소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성의는 보여야지. 그런다고 당신이 바로 승낙해줄까? 그건 그냥 시간 낭비야. 알았어.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저금 통장까지 다 가지고 갔잖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집에 없더라. 맞아. 내가 가지고 나왔어. 이건 내가 가져도 되잖아. 집은 그대로 당신이 가지면 되니까. 당분간 쓸 생활비로 이 정도 돈은 나 줘도 괜찮잖아.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혼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왜 방에 마유코 혼자만 자고 있는 거야? 마유카는 어딨어? 걱정하지 마. 마유카는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쌍둥이 중 하나만 데리고 나가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2명 다 기를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당신도 친권을 원하잖아. 당연하지. 그니까 공평하게 한 명씩 나누자. 이 말이야. 그 말 진심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 차단당했고 결국 행방불명이 됐다. 처가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장인 장모님도 모른다고 하셨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그다지 의미는 없어 보였다. 흥신소에 부탁해서 찾을 생각도 해봤지만 실직 중인 내게 그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일에 많은 상처를 받은 건 아빠, 마유카는?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내가 싫어진 거야? 내 곁에 남겨진 마유코였다. 당연하게도 마유코는 엄마를 좋아했고 정반대 성격임에도 둘째 마유카와도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더욱 혼자만 남겨진 마유코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미안하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아빠가 꼭 찾아올게. 아무 힘이 없던 나는 이런 애매한 약속밖엔 할 수 없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 나는 40살, 딸은 14살이 되었다. 아직까지 전 부인에게선 연락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다. 나는 지금까지 살던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고 새 직장의 업무도 익혀나가며 내 나름대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딸 마유코도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줬고 지금은 나보다 집안일을 더 잘한다. 장인 장모님도 최소한의 속죄의 뜻으로 나를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싱글 파더의 생활을 해올 수 있었다. 게다가 마유코의 성장 역시 놀라웠다.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으며 학교 성적도 현저히 좋아졌다. 게다가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한 수영에서도 재능을 꽃피웠다.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잡지 인터뷰도 실렸을 정도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시 행복한 생활을 되찾게 된 지금 나의 옛 친구인 스즈키에게 이런 나쁜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야, 지금 시간 괜찮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괜찮아. 무슨 일이야? 요즘 아카네랑 연락해? 아니, 전에도 말했지만 집을 나간 이후로 그대로 행방불명됐어. 그랬군.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전 부인 이야기는 왜? 사실 전에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마유카랑 닮은 사람을 봤거든. 진짜야? 지나가면서 본 거라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마유카랑 엄청 닮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때 보였어? 그게 말이지. 나이 많고 까져 보이는 애들이랑 같이 있었어. 딱 보기에도 양아치 같은 남녀 몇 명이랑 같이. 진짜로? 그 마유카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마유카를 닮은 그 여자애도 좀 까져 보였어. 양아치같이. 그래서 더 헷갈리더라고. 만약 내 말이 틀린 거면 미안해.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뭐 까졌다고 단정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난 마유카 어렸을 때 모습을 알잖아. 그래서 더 상상이 안 가더라고. 나도 그래.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슬슬 본격적으로 찾아볼 생각이긴 했어. 그 여자애를 봤던 장소 좀 자세히 알려줘. 이렇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유카의 단서를 찾았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한 번 더 전 부인과 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마유카가 비뚤어진 것 같았다. 사춘기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나쁜 예감이 자꾸 엄습해왔다. 일단 괜찮은 흥신소를 찾아서 연락했다. 친구에게 들은 정보를 알려주고 조사를 의뢰했다. 마유코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고 찾을 거라 얘기하자 꼭 찾아줘. 왠지 나쁜 예감이 들어. 어엿한 쌍둥이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뭔가 신빙성 있게 느껴졌다. 근데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라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넌 그런 황당한 인사가 나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번엔 당신한테 좋은 제안을 하려고 연락한 거야. 좋은 제안? 마유카를 보낼 테니까 마유코는 나 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마유코랑 마유카를 바꾸자는 말이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게 아니면 너 술 먹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지금 진지해. 제정신으로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 좋은 거 아니야? 당신도 마유카랑 만나고 싶잖아. 그럼 두 사람 다 내가 키울게. 그치만 나도 아직은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마유코도 데려가서 두 사람 다 키우고 싶다면 몰라도 바꾸자고?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치만 마유카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걸? 마유카가?
역시 스즈키가 본 게 진짜 마유카였구만. 뭐? 스즈키 씨가 마유카를 만났대? 지나가다 우연히 봤다나 봐. 질 나쁜 애들이랑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 요즘은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그에 비해서 마유코는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것 같던데. 우연히 잡지 인터뷰를 봤거든. 대충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넌 키우기 쉬운 아이만 데려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니까 어렸을 땐 마유카를 데려가고 지금은 마유코로 바꾸고 싶어 하지. 엄마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 당연히도 나는 이 이야기에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면 누구라도 비뚤어지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전 부인의 말을 모두 무시했고 흥신소에 조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의 거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몇 주 후. 오랜만이야, 아카네. 말도 없이 전 부인을 만나러 갔다. 그렇게 카페로 장소를 옮겨 곧바로 내 용건에 대해 말했다. 용건은 딱 하나야. 마유카를 돌려줘. 물론 마유코를 너한테 보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전 부인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우리 천천히 이야기 좀 하자. 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린 주제에 이런 말은 잘도 하는군. 그녀의 이런 반응에 나는 전 부인과 이야기하기를 포기했다. 그렇군. 그렇다면 널 학대죄로 신고해주지. 그렇다. 사실 아카네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간 것이었다. 이렇게 마요카는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아카네도 그 남자를 따라 서서히 타락적인 생활을 한 듯했다.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마유카를 거의 방치하듯 했고 옷은커녕 먹을 음식마저 부족했던 나날이 이어졌다고 한다. 마유카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비록 불량하긴 해도 마유카를 여러모로 잘 챙겨줬고 그 덕분에 어찌어찌 굶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나는 그 일에 대해 말하며 아내를 추궁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한데? 실제로 탐정이 조사한 내용만으로 이렇게 자세한 사정까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카페 문이 열렸다. 마유카! 거기다 마유코까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마유코와 마유카였다. 사실은 두 사람의 거처를 알게 됐을 때 전 부인보다는 가장 먼저 마유카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마유코에게 부탁해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쯤 마유카는 어른이란 존재에 큰 혐오를 느끼고 있을지도. 아빠인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옛날부터 사이가 좋았던 쌍둥이 언니라면 속마음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자매끼리 먼저 만나게 해서 집을 나간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마유카를 데리고 올 모든 준비도 마칠 수 있었다. 마유카는 엄마에게 최후의 발언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난 당신을 따라오고부터 쭉 지옥이었어. 당신도 그 남자도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아카네와 그 남자를 학대죄로 신고했다. 탐정이 조사한 정보도 있었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무사히 체포되었다. 나는 약속대로 마요카를 데려왔다. 내게 마음을 열어주기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건 상관없다. 드디어 내 딸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난 이걸로 충분하다.